그래서 종로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 이게 여러분 철판이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배관의 부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배관의 부식입니다. 그래서 배관의 부식은 사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배관의 부식이 발생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옳지 않은 것. 서로 다른 재료예요. 전극, 전이차. 두 번째. 여러분 쉽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합쳐질 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외부 전원에서 누설된 전류. 이렇게 누설 전류에 의해서. 세 번째. 자, 물속에 규산, 인산이 함유됐을 때, 자, 이렇게 규산이나 인산, 이렇게 산이 들어있으면 부식이 생긴다는 얘기죠. 네 번째. 재료와 차이의 틈새에 전해질 수용액. 여러분, 전해질 수용액. 이런 물질이 있으면 녹이 쓰는 거죠. 다섯 번째. 자, 아연동원 강막과 동관을 동일 배관에 사용 시 동관이 부식. 여러분 보실래요? 알루미늄. 자, 다음에 철. 구리가 있을 때 여러분 요 두 개를 같이 붙여놓으면 누가 먼저 부식되냐면 알루미늄이 먼저 부식되고요. 그 다음에 철하고 구리를 먼저 붙여놓으면 두 개를 붙여놓으면 철이 먼저 부식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재 보면 아연도금 강관과 자, 동관, 구리관을 접속했을 때 뭐가 먼저 부식된다고요? 동관이 부식된다고 나왔으니까 이거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5번 표현이 틀렸어요. 그래서 자, 5번입니다. 물론 이온화 경영차 이런 걸 여러분 이온화 경영차라고 하지만 경영차에서 부식이 발생됩니다. 자, 문제 14번. 경질 염화 비닐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경질염화 비닐관은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요? PVC 파이프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PVC관을 쓸 때 어떤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특징입니다. 즉, 경질염화 비닐관은 첫 번째, 어떤 충격과 열에 약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렇지만 좋은 건 내산, 알칼리성이죠. 근데 이걸 뜻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산, 알칼리성이라는 얘기는. 즉, 얘는 내화학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화학성이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 화학 공장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실험실 있죠. 이런데 실험실 같은데 적당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자, 이건 다른 관에 비해서 마찰이 작아요. 마찰이 작다는 얘기는 뭐가 좋아지면 그만큼 스케일 발생이 적다는 얘기죠. 그럼 스케일 발생이 작은 게 좋은 거죠. 자, 네 번째. 작업성이 쉽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경질염화 비닐관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1번 작업성이 매우 양호하다. 그렇죠. 내산, 내알칼리성. 그 다음에 관내 마찰 손실이 크다 작다? 마찰이 작아요.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렸네요. 자, 또는 얘는 전기저항성, 즉 PVC니까 감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전기저항성이 크며 관내 스케일이 잘 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열 및 충격이 약하고 열 팽창률, 열에 의해서 잘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나겠죠. 네. 자,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이제 18번 좀 볼게요.
18번 보시면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밸브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앵글 밸브. 여러분 이 앵글 밸브는 이 앵글이란 뜻이 여러분 직각 90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체 흐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밸브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물이 흐름이 어때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마찰이 클까 작을까요? 크겠죠. 그래서 자 앵글 밸브는 글로우 밸브보다 감압 현상이 작다. 이게 뭐냐면 앵글 밸브도 여러분 마찰이 커요. 마찰이 큽니다. 그런데 더 큰 게 만약에 뭐냐면 글로우 밸브예요. 그래서 이 앵글 밸브는 글로우 밸브에 속하지만 글로우 밸브의 하나의 종류에 속하지만 오히려 글로우 밸브가 더 앵글 밸브보다 더 큽니다. 마찰이. 감압 현상이 적다는 얘기가 자 마찰이 좀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비해서요? 글로우 밸브보다. 자, 두 번째 체크 밸브입니다. 이 체크 밸브 다른 말로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고 역지 밸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체크 밸브는 유량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왜 유량 조절이 안 되냐고요? 이 체크 밸브의 첫 번째 특징이 유량 조절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 손잡이가 없어요. 돌리는 손잡이가 있어요. 유량 조절을 하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트레인은 배관 내에 침적되기 쉬운 모래. 자, 쇠 부스러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며 미세한 유량 조절이 가능하다. 여러분 지금 3번이 틀렸는데 여러분 이 스트레이너입니다. 이 스트레인은 말 그대로 찌꺼기 걸름망이에요. 이 걸름망이 무슨 유량을 조절하겠어요? 여러분 유량을 조절하면 뭐예요? 손잡이가 있어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찌꺼기 걸름망인데 무슨 유량 조절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유량 조절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게 지금 요 3번이 얘가 틀린 거죠. 얘가 틀렸어요. 자, 네 번째 유체 흐름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큰 밸브는 글로우 밸브입니다. 자, 네 번째 글로우 밸브죠. 이 글로우 밸브라는 표현만 쓰는 게 아니라 자, 얘는요 구형 동글동글합니다. 모양이 자 형태가 동그랗다고 해서 구형 밸브, 다른 말로 스톱 밸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몸체로 보면 이런 막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밸브에 연결된 요 막이 제가 손잡이를 돌리면 얘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많이 열면 물이 많이 지나간 거, 적게 열면 그 양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다른 밸브에 비해서 얘는요 유량 조절이 굉장히 쉽죠. 용이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자, 이 유량 조절용으로 쓰긴 쓰는데 얘는 배관의 중간보다 배관의 말단 끝부분에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도꼭지가 항상 끝에 있는 거죠. 이런 용도로 쓴다고요. 자, 그래서 얘는 마찰이 가장 큰 밸브. 이게 특징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감압, 압력을 줄여주는 감압 밸브는 증기난방 배관에서 저압 측의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5번 감압 밸브예요. 감압, 압력을 줄여주는 거죠. 압력을 작게 해주는 밸브가 감압 밸브입니다. 자, 다른 거 없어요. 그 정도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자, 다음에 문제 25번 좀 넘어갈게요. 자, 문제 25번. 25번에 보면 다음 중 도시구호가 바르게 표시되지 않은 것 물어봤죠. 자, 여기서 다 맞는데 네 번째 여러분 볼래요? 플랜지. 이음입니다. 여러분 플랜지는 이런 쇠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쇠예요. 자, 요 쇠를 갖다가 이렇게 두툼하게 생긴 다음에 요걸 갖다가 여기에다 용접을 하는 거죠. 용접이에요.
자, 그래서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 자, 똑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서로 볼트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옆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플랜지 이음의 도면의 표시기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플랜지 이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사실 저렇게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실래요? 하나 이렇게 크고 양쪽으로 작은 게 있어. 이건 여러분 유니온이에요. 유니온. 이게 틀려있죠? 여러분 체크 밸브는 여러분 한쪽에만 밸브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연결해서 저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자 4번 보시면 되고, 다음에 문제 27번 볼까요? 자, 다음은 위생기금은 배관재료 등록하는 사람에다 가장 바른 것, 가장 여러분 옳은 것 고르라는 거죠. 자, 1번. 배관의 식별색은 물은 청색, 공기는 백색, 증기는 황색. 여러분, 증기는 황색이 아니죠. 증기는 무슨 색이에요? 적색으로 하죠. 그럼 이렇게 황색은 뭘로 해요? 황색은 노란색. 여러분, 가스나 기름 같은 건 이렇게 황색으로 표시하죠. 자, 두 번째. 자, 배관 조립 시 막힘 등을 쉽게 처리하기 위하여 유니온과 플랜지를 사용하는데 유니온은 50mm의 배관에 주로 사용된다. 여러분, 요게 맞네요. 여러분, 지금 유니온과 유니온에도 상관없고 플랜지죠. 그래서 얘는 배관의 교체 수리. 수리를 어떻게 해요? 쉽게 하려고 쓰는 거죠. 그래서 주로 유니온은 50mm 이하에 많이 쓰이고, 자, 플랜지는 50mm 이상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같은 표현이 여러분 65mm 이상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죠. 원래 50mm 그 다음에 여러분 65mm가 돼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요, 지금 2번이 정답이네요. 세 번째. 자, 니들 밸브. 여러분, 니들 밸브가 있어요. 이 니들 밸브는 내가 밸브를 돌려도 도대체 이 밸브가 지금 돌아가는지, 즉 잠기는지 열리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니들 밸브는 자,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이려면 여러분 게이트가 아니라 글로우 밸브 일종입니다. 그래서 얘는 글로우 밸브 일종인데, 미세한 유량 조절하는 용도로 쓰는 게 바로 니들 밸브예요. 자, 그런데 슬로우스 밸브, 즉 게이트 밸브 일종이라 나와서 틀린 겁니다. 네 번째. 자, 밸브 종류 중에서 마찰적이 작아 주로 배관 도정에 사용되는 것은 게이트 밸브 맞죠? 자, 게이트 밸브 일종은 앵글 밸브다. 여러분, 지금 뒤에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러분 지금 뭐예요? 앵글 밸브는 직각 90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앵글 밸브는 뭐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 글로우 밸브 일종이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다섯 번째, 대변기의 봉식 깊이는 세출식 50mm, 사이펀식 65mm, 사이펀 Z식. 여러분 지금 5번에 보면 세출식은 맞는데 여러분 사이펀 Z식. Z식은 75mm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이펀식이 65mm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서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자, 이 문제를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보시고 다음에 저는 문제 29번 갑니다. 자, 오물 정화조와 유입되는 옷의 BOD 농도가, 자, 유입 BOD의 농도가 얼마냐면 250ppm. 자, 방류수
방류되는 BOD 농도가 90ppm입니다. 자, 이때 정화조의 최고율. 그럼 얘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면 유입되는 BOD 농도에다가 유출되는 BOD 농도를 빼요. 나눠줍니다. 뭘로요? 유입 BOD로. 자, 유리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갖다 붙여봅니다. 여러분 유입이 얼마예요? 250. 자, 그 다음에 유출. 방류가 유출이죠. 자, 90. 그럼 뭘로 나눠요? 250으로. 자, 곱하기 100을 하면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약 1번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제6장 소방 및 가스 설비입니다. 자, 이 소방 및 가스 설비가 만만치 않죠? 네. 자, 소방 및 가스 설비에서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소화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거. 소화설비죠. 설치 기준. 이게 절대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거 아닙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화설비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거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옥내 소화전. 자, 다음에 옥외 소화전, 연결 성수관, 자, 스프링클러, 다음에 드렌처 설비가 있죠. 여기가 있을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용을 좀 갑니다. 첫 번째, 방수량, 방수압력. 자, 단위는 메가파스칼이나 뉴턴 퍼 미리제곱미터나 같은 얘기죠. 다음에 설치 간격, 그다음에 보유 수량, 물의 양도 있겠죠. 같은 얘기인데, 자, 옥내 소화전의 방수량 얼마에서 130리터죠. 자, 옥외 소화전 350.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방수압력은 제가 이렇게 했었죠. 300을 130을 만들어갖고 350 만들고, 그 다음에 350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다음에 여기를 300을 만들고 600을 만들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130에다 300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170. 이 170 메가파스칼 너무 많으니까 0.17로 넘어가고, 자, 350에다 600 만들려면 여러분 250이 필요하죠. 이 압력이 너무 크니까 앞으로 넘어가서 0.25. 자, 썼으면 이거 지워요. 자, 너도 많으니까 0.35. 그 다음에 연결성수관 아파트일 때는, 아파트, 계단식 아파트일 때는 1200이고, 일반적일 때는 24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입니다. 자, 스프링클러는 방수량 분당 80리터, 트렌처 80리터. 자, 방수압력 0.1메가파스칼, 0.1메가파스칼 이상. 원래는 여러분 0.1이 아니에요. 0.98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거죠. 약해서 얼마요? 1이에요. 그 다음에 설치 간격입니다. 자, 옥내 소화전의 설치 간격 25m 이내가 되어야 되고, 자, 옥외 소화전은 40m가 되는 거죠. 자, 연결 성수관은 50m 이내가 됩니다. 자, 스프링클러, 만약에 아파트에서 이 스프링클러의 설치 간격은 자, 3.2m 이내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하 같은 거죠. 자, 트렌치 설비는 수직 간격과 수평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직 간격은 4m 이내마다 하나씩 설치하고 수평은 2.5m마다 하나씩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유수량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인데, 자, 옥내 소화전은 최대 몇 개? 5개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개에다가 하나당 2.6톤. 그래서 최대 13톤이면 아무 문제 없고, 자, 5개 소화전은 최대 2개입니다. 하나당 7톤이니까 최대 14톤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은 소방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가지고 있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는, 자, 얘는 다른 게 몰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대 설치 개수가 10개예요. 자, 10개당 하나에 1.6톤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16톤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자, 트렌치 설비는 헤드 개수를 세야 돼요. 그래서 헤드 개수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자, 최대 설치된 헤드 수에다가 곱하기 1.6을 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볼까요? 5개 소화전의 표준 방수량 얼마요? 130인데 0.17은 뭐야? 또 이걸 갖다 집어내었네. 틀렸네요. 두 번째, 옥내 소화전. 자, 옥내 소화전의 표준 방수량, 옥내 소화전입니다. 130리터죠. 그 다음에 여러분 5개는, 자, 여기 있네. 5개는 여러분 저 표준 방수량이, 자, 여기에 든 거죠. 350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결 송수관의 방수구 압력. 연결 송수관의 방수구의 압력은요, 0.35MPa 맞죠? 네 번째, 스프링클러의 방수, 표준 방수량. 스프링클러의 표준 방수량 분당 80리터. 자, 드렌서의 표준 방수 압력 0.1MPa. 맞네요.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여튼 정리를 잘 읽고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 자, 다음에, 자, 저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문제 6번. 옥내 소화전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옥내 소화전입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옥내 소화전은 소방대성물이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성물의 각 부분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까지 수평거리가 호스리식 옥내 소화전을 포함해요. 여러분 몇 메타로 나와요? 20m. 근데 여러분 20m 이하가 아니죠. 옥내 소화전은 몇 메타요? 여기 있잖아, 25m.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20m가 아니라 25m 이하, 이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편이 지금 틀렸습니다. 두 번째. 자, 배관은 다른 배관과 쉽게 수필할 수 있도록 배관 또는 배관 보온제의 표면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그럼 반드시 소방용은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아셨죠? 소방은. 네 번째. 각 층마다 설치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부터 하나 옥내 소화전 방수까지 수평거리. 결국 1번과 3번 표현만 다르지. 그 간격을 몇 메타로 보라고요? 25m 이내 이하로 하라는 얘기죠. 네 번째. 옥내 소화전의 수온은 옥상에 있는 경우 산출 유수량 외에 유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자, 유수량의 3분의 1 이상 어디에 설치하고? 옥상. 여러분, 옥상에 설치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하고 똑같으면, 여러분, 우리 급수 방식에서 고가수조 방식 있죠? 고가수조 방식입니다. 이 고가수조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급수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 정전됐어요.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옥상에 있는 물만큼 나오는 거죠. 단수가 돼도 옥상에 있는 물만큼 나오고, 자, 고장이 있어도 옥상에 있는 물만큼 나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옥내 소화전이 소방 때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소방용 펌프가 고장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거기서 불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펌프가 작동을 못하면 그 펌프를 끄기 위해서 물을 써야 될 때 이걸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옥내 소화전의 수온은 옥내 소화전은 설치 개수가 많은 층의 설치 개수에 5개 이상은 5개. 최대 몇 개였어요? 5개. 자, 그래서 하나당 2.6톤. 그래 총 몇 톤? 13톤. 그거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5개에다가 2.6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으로 하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문제
7번. 다음 화재 감지기에 대한 기술로 틀린 거, 화재 감지기입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연기체 감지기 중 광전시는 연기에 의한 빛의 차단이나 산란 등 이상광원의 변동 시를 감지하여 작동하며, 이온화식은 연기의 이온 농도를 감지하여 작동한다. 여러분, 연기 감지기가 있습니다. 이 연기 감지기는 총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온화식이 있고, 하나는 광전식이 있습니다. 광전식. 이 광전식은 빛의 양을, 빛을 감지하는 겁니다. 얘는 이온의 양을 감지하죠. 자, 그 얘기. 자, 두 번째, 차동식 감지기죠. 여러분, 차동식은 동작의 차이란 얘기예요. 화재가 났을 때와 나지 않았을 때, 화재가 나면 급속히 여러분 지금 온도가 올라가요. 그럼 화재가 안 났을 때는 서서히 올라가. 이 차이를 감지하는 게 바로 차동식 감지기입니다. 주요 온도가 일정한 비율로 상승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자, 이 차동식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거실이라든지 방, 사무실 이런 데 많이 쓰는 거죠. 자, 네 번째,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연기 감지기죠. 연기 감지기는 감지부의 연기 등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층과 높은 복도 계단 및 경사로, 그래서 여러분 연기 감지기는 여러분 층고가 높은 곳에 층고 높은 곳에 적당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5m 이상 또는요 15에서 약 한 20m 정도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정온식 감지기는 천장고가 15m 정도인 실에 설치. 여러분, 이 정온식은 지금 층고가 15m 이상 높은 곳에 설치하는 건 뭐예요? 연기 감지기인데, 지금 정온식은 여러분 정해진 온도 이상 되면 무조건 화재가 났다고 올려준 게 바로 정온식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정온이란 정해진 온도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얘는 열 사용 장소에 있죠. 장소인 곳에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주로 주방이라든지 부엌 또는 뭐 보일러실, 탕비실 이런 데는 반드시 정온식 감지기를 써주는 거죠. 다섯 번째, 정온식 감지기는 주요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됐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 자, 보일러실 등에 설치한다. 맞죠? 그래서 지금 얘는 뭐가 틀렸어요? 3번이 틀렸죠. 3번이 지금 같이 썼네 제가. 지금 4번이죠. 4번 틀린 건 4번이에요. 4번은 보면 천정고가 15m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4번이에요. 4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